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사무처장,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네, 그리고 김동민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지난 한 주도 코로나19 이슈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한 주였는데요. 자, 정영희 평가원께서는 지난주 YTN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적으로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 같다가 다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의 코로나19 확산과 국경 폐쇄에 관한 뉴스들, 그리고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해외에서 진료소를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 그것을 전해주는 뉴스에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워낙 확산이 빨라서요. 네. 이 관련 뉴스 나갈 때 좀 많이들 눈여겨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김희영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기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도 내용에 코로나19가 많은 게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외에 다른 이슈를 좀 찾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무혐의 처분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그리고 이제 총선이 한 달 안쪽으로 남아있죠. 이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다소 보이지 않는 인상을 받았고요. 이제 특히 총선을 이제 한 달이 안 된 지금 상황에서 정당별 내놓은 정책들이 좀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10대 공약이 정당별로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랑 사실은 근본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뭐 환경이나 의료나 주거나 복지, 이제 앞으로 4년이 굉장히 주요하게 결정될 이제 이 정책 아젠다에 대한 많은 보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마저 묻혀버린 상황이 됐는데요.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청자 평가원이 뽑은 잘한 뉴스와 아쉬운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잘한 뉴스부터 좀 꼽아주실까요? 네, 잘한 뉴스로 저는 지난 3월 13일에 방송된 뉴스였습니다. 단독으로 YTN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확진자 많은 안동에서 의료 봉사했다고 면접 오지 마라는 뉴스를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경계에 더 나아가면 자칫하면 혐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차단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뉴스를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좀 놀랍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언론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해당 뉴스는 단지 코로나19 현장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면접의 기회를 박탈을 당했던 의료 봉사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해당되는 분은 거기에서 1차 합격 합격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많은 병원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병원에서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으면 그 면접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요. 뭐 화상 면접이나 다른 면접의 수단도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부는 사실은 의료 봉사자들이 그 현장에 파견된 뒤에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예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는 달랐고요. 지켜지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긴박한 재난 상황에 맞먹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까지 받는다 그러면 이는 감사해야 될 분들에게 오히려 이중의 고통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인데요. 또한 그 현장 참여자 모든 분들의 의욕까지도 꺾어버리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YTN이 보도한 것은 그 코로나 현장에 참여한 그 개인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보도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일선에서 애써주신 의료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장님, 이게 나혜인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 어떤 경위로 취재를 하게 된 건가요? 제보를 통해서 그 경상도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사명감으로 하시는데 듣고 보니까 너무 좀 억울할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취재를 했다고 하고요. 자가 격리를 뭐 2주 해야 된다는 설명도
병원에서 하는 설명과 보건당국이 하는 설명도 달랐고요. 선의가 있었다면 병원에서 그래도 화상 면접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병원이 보통 몸만 치유하는 곳인데 이런 비상시국에 마음도 좀 읽고 공감을 해줬으면 좀 보는 시청자가 더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보도 보면서 아마 같은 마음이 좀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어서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아쉬우셨나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그 아쉬운 뉴스라고 뽑기도 조금 미안한 그런 부분이 있는 뉴스였는데요. 예. 지난 15일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그 마스크 오브제 시행 일주일 여전히 못 사요라는 그 뉴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예. 그 선정 이유는 그 뉴스에 그 전달되는 내용들이나 멘트가 다소 감정적이고 그리고 약간은 격양된 표현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약간 시청자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는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경쟁과 심리적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금 기자가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아마도 현장에서는 더 치열했을 거예요. 더 치열했었고 그리고 더 격한 표현도 당연히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약간 좀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용어로 이렇게 상황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뉴스를 좀 아쉬운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현장에서 줄을 서 보니까 좀 이해는 되기는 하더라고요. 참 마스크 품귀 현상에 좀 답답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보도이기는 했습니다만 감정적인 표현이 자칫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공정성을 의심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부정적인 측면만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마스크 오브제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구매 절차도 까다롭고 절차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운가를 잘 전달을 해서 정부가 빨리빨리 이제 이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이 뉴스가 또 잘한 점도 있었던 상황을 알린 뉴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서 좀 많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센터장님, 베테랑이시니까 좀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정통하실 테니까요. 해당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미리 예상되는 뭐 정부24 홈페이지가 접속이 많아서 목통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 네, 리포트를 보니까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나 관계자 인터뷰가 많았고 기자는 그걸 그래도 비교적 절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안 쓰고 기사를 보거나 화면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최고의 기사거든요.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 형용사를 가능하면 절제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보도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13일이었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던 70대 어르신이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YTN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아쉽게도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보도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희영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이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기다리던 그 70대 노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실 확인이 좀 부족했던 사실 이제 오보를 이제 다시 해명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취재원이라고 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취재원과 접촉하는 담당 기자의 역할이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예, 저희도 이제 시민단체다 보니까 많은 기자분들을 만나는데요. 보도를 생산해내는 이제 기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점을 다시금 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 준칙 제12조에 따르면 취재원에 대한 검증, 재난과 관련해 인터뷰나 코멘트를 하는 인물에 대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사건에서 그 노인이 중태가 아니라 이제 사망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연유라는 것은 굉장히 단선적이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후에도 이제 확인되기 굉장히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의료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 사망자에 대한 일정 부분 이제 비윤리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사고를 다룬 기사일수록 윤리 강령 그리고 권고 기준 등을 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뭐 더더욱 신중한 접근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이 보도는 사실은 지금 이 속보 경쟁 속에서 일정 부분 노출수나 클릭수가 좀 목표였다는 사실을 저는 보시는 시청자들도 간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어느 때보다 이 전염병 속에서 뉴스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뉴스의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며 뉴스를 통해서 사회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 뭐 재난특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코로나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뉴스의 역할이 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냥 외출해서 식사하고 웃고 즐기고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 그리운 요즘이잖아요. 그 일상을 빨리 되찾기 위해서 좀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민 센터장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력전이 시작된 만큼 언론은 좀 사태를 알리는데 신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해당 오보에 대한 YTN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 역시 제보로 시작을 했는데 회사로 제보가 왔고 그리고 데스크가 내근 수습 기자에게 체크를 해보라고 했을 때 소방서 관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 중이다 이렇게 한 것을 사망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잘못 이해를 해도 데스크 과정이나 이렇게 그 각 과정을 거치면서 체크가 되는데 현장 취재 기자도 그렇고 이것이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사망으로 인지하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한 부분이 경찰에 그 문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오기 전에 방송 시간이 정해졌다고 그것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가 사실 될 수 있는데 자꾸 이제 쫓기듯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쉬운 부분인데 해당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YTN에서는 오보를 감지하고 또 바로 정정 보도를 내기는 했습니다. 그 YTN 측의 좀 대응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해당 보도가 나간 뒤에 YTN은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노인이 이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중태인 점, 오보를 좀 인정하고 앞으로 인명피해 기사를 좀 작성할 때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는 사과의 내용을 이제 온라인 기사로 내보냈었습니다. 예,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겠죠. 예, 처음 보도 후에 3시간 후에 그 정정 보도문과 사과문이 올라갔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해당 가족들이 또 그 기사와 정정 기사와 사과문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군요. 몇 시간 있다 그 기사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는 상태고요. 이번 건을 계기로 그 빠른 속도보다는 정확한 팩트 체크, 사실 확인이 정확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YTN이 되도록 이런 문화의 어떤 정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보도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24시간 뉴스를 하기 때문에 오보가 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도 고려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오보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당사자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뉴스에 대한 신뢰나 뉴스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만 이제 24시간 뉴스 채널로서 오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나 열어놓고 이것을 수렴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시청자를 통한 좀 창구가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금 김희영 사무처장님께서는 YTN과 시청자의 소통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 센터장님, 시청자들이 좀 쉽게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일단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 있고요. 그리고 전화도 있습니다. 고충처리 398-8170 네, 전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댓글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확인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센터장님께서 더 많이 일하실 수 있도록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많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오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사실 확인이 부족했던 보도의 아쉬운 부분부터 빠른 정정 보도로 대응한 YTN의 태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